통일 번영을 여는 북한 전문 통신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 77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혜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개성공단 사람들이란 책으로 본 개성공단의 노동자의 삶, 이 이야기를 또 오늘도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세 번째 시간에는, 여가 문화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잠깐 하고, 그 다음에 그 돈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 북한 개성공단 노동자들이 점심시간만 되면 일단은 다 모여가지고 같이 지낸다고 해요. 기본 같이 지내고 같이 놀이를 즐긴다고 하는데 주로 배구를 많이 한다고 해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의 공단이나 이런 데서는 족구를 많이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그렇죠. 원래 점심 먹고 족구를 한 판 해야 먹은 것 같죠. 네. 예전에 파업전야라는 거의 80년대 후반에 나왔던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노동자들이 다 족구를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다 족구를 하는데 북측에서는 배구를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남자들이 경기를 많이 하고 그 여성들은 응원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하고 예. 기업별로 선수들을 뽑아가지고 다른 공장에 가서 시합도 한다. 그러니까 원정 경기라는 거죠. 원정 경기도 하고 이렇게 점심시간에 같이 모여서 일을 같이 배구를 한다고 그래요. 점심시간이 근데 어차피 1시간 주어질 텐데 밥 먹고 배구 경기를 하는데 다른 공장까지 가서 원정 시합까지 하고 쉽진 않겠는데 시간이 네. 매우 촉박하지 않아요 이러면? 네, 제가 생각해도 매우 촉박할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배구를 하다 보면은 오후 근무가 좀 늦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노동자들이 그렇게 한대요. 배구 시합으로 늦었다 싶으면 나중에 부족했던 시간만큼 채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분 늦었다. 그러면은 막 일을 하다가 퇴근 시간이 뭐 예를 들면 7시인데 7시 반까지 일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빈 만큼 채운다고 합니다. 근무 시간은 확실히 지킨다 뭐 이런 네, 개념이네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공장에 막 이제 일을 하다가 일이 막 몰릴 때도 있고 일이 좀 적을 때도 있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일이 좀 적거나 이럴 때는 노래자랑이나 구연동화 경연대회, 또 악기 경연대회 이런 것들을 각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막 진행을 한다고 그래요. 아니 어른들끼리 모여서 구연 동화를 해요? 그리고 저도 그게 약간 의아하긴 하던데 구연동화를 한다고 개성공단에 가셨던 그 한국의 노동자 주재원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연 소설이면 모르겠는데 구연 동화도 하고 뭐 악기 경연 같은 것도 한다고 합니다. 네. 노래자랑 같은 거 하면은 이건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북측의 노동자들은 노래자랑 같은 거 하면은 매우 적극적으로 하고 노래도 잘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악기 경연의 경우에도 기타라든지 아코디언 이런 것들 다 연주를 하는데 기업마다 밴드가 있을 정도로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큰 행사 때는 기업별로 경연대회를 열기도 한다고 합니다. 북측에서는 아무래도 정책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악기 하나씩 다룰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된다 이런 정책이 있어가지고 다 이런 게 가능한 것 같아요. 한국 같았으면은 얼마나 경연대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타는 쉽게 이렇게 배우고 또 야외에서도 쉽게 칠 수 있어서 그런데 아코디언은 사실 한국에서는 거의 하는 사람 없잖아요. 아코디언 한 사람은 아주 나이 많으신 그분들 예전에 무슨 서커스탄인가 이런 거 하셨던 분들 약간 그런 느낌인데 지금 아코디언은 한국에서는 거의 이제 한 80년대 이때 이후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최근에는 이제 탈북하셨던 분들이 아코디언 연주를 막 하시고 이래가지고 TV에서 가끔씩 보이기도 하던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한동안 본 적이 없었습니다. 네. 약간 그래서 다르다고 느낄 수 있는데 부럽기도 하다. 저도 사실 노래나 이런 거 좋아하는데 악기를 다룰 줄 아는 게 없거든요. 리코더 부는 거 말고는 그래서 이 악기 다루시는 분들을 보면 참 부러운데 어쨌든 그런 캐스터네츠나 탬버린 같은 데 도전해보세요. 좀 쉬워 보이니까. 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북측의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육담이라고 하는데 육담이라는 게 혹시 뭔지 알고 계십니까? 아, 예, 예전에 들어봤어요. 네. 예, 한국에서는 흔히 이제 음담패설 뭐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네. 육담이란 걸 매우 좀 스스럼 없이 한다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한다고 해요. 네. 의외로 매우 발달돼 있어가지고 성인들의 경우에는 남녀를 불문하고 상당히 강도가 높은 그런 농담을 즐기는 편이라고 합니다. 네. 물론 남성들이 약간 좀 더 짓궂다고 하긴 하는데 네. 한국 같아서는 거의 성희롱 수준의 막 이런 얘기들이 그냥 거기서는 일상적 일상적이보다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정도 이렇게 네. 된다고 해요. 뭐 예를 든 게 있는데 남측의 여성 근로자가 막 이제 공장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거 막 보는데 근무 중에 살짝 졸고 있는 북측 여성 근로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밤에 대체 뭘 했길래 이렇게 졸고 계십니까? 이렇게 했더니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물었더니 그 여성 이 노동자가 밤에 전투적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진지하게 그것도 그래서 상당히 당황했다라고 아주 솔직하게 대답을 하네요. 네.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이제 그 책에 써져 있던데 이게 한국 같아서는 거의 읽기 어려운 대답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신선했다. 뭐 이렇게. 네. 저도 이거 예전에 이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방북했던 사람들이 북한 이제 젊은 사람들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같이 막 어울려서 술 먹고 막 이런 하다 보면은 뭐 남녀 불문하고 남쪽에서는 이렇게 쉽게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하지 못할 정도의 농담들을 이렇게 많이 한대요. 네. 근데 좀 이제 특이한 게 북한의 문화를 보면 북한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거 보면은 사실 이런 이제 야한 표현들 이런 게 거의 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춘향전이 북한에서도 이제 영화로 만들어진 적이 있어요. 네. 그걸 딱 보면은 그 원래 이제 그 누굽니까 춘향전의 주인공이 누구죠? 성춘영과 춘향이죠. 이몽룡. 그다음 이몽룡. 그 둘이 이제 처음 만나는 장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이런 거 영화하면은 이제 그 장면이 이제 클라이막스란 말이에요. 제일 야한 장면인 거죠, 쉽게 말해서. 근데 북한에서는 그 장면을 어떻게 처리했냐면 둘이서 산책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걸로 처리를 해요. 밤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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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뭐냐, 저거, 이렇게 한국에 이제 그 방북했던 사람이 그 영화를 이제 북한 사람들하고 같이 보고, 저게 뭐냐, 너무 이상적으로 그린 거 아니냐? 네. 그랬더니 북한 사람들이 너무 사회주의적이죠? 라고 답변을 했다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중문화에서는 사실 그런 게 전혀 없는데, 근데 실제 이제 주민들끼리 하는 이런 마을 속에서는 그런 게 전혀 이제 스스럼 없이 나오더라. 그래서 오히려 좀, 한국하고는 좀 반대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네. 한국의 대중문화는 사실 이렇게 너무 이 성적 표현들이 흔하잖아요. 네. 널리 표현돼 있고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사람들 사이에 주고받는 말은 그리고 되게 이제 약간 아주 친한 사람들끼리가 아니고서는 되게 조심스럽게 네. 접근을 한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게 오히려 이제 북에서는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좀 흥미로운 어쨌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약간 예외적인 게 있는데. 예외적인 거 어떤 네. 거 있나? 그 춘향전이 북한에서 나온 소설이 한국에서 네. 출판된 적 있잖아요. 춘향전이 출판된 네, 적이에요? 네, 네. 그래요? 춘향전이 아니다. 다시. 황진이 아니에요? 황진이. 네, 황진이죠. 맞아. 네. 춘향전이 아니고 황진이. 황진이가 출판된 적 있잖아요. 네. 그래서 황진이 혹시 읽어보셨어요? 다는 안 읽고 부분적으로만 읽어봤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엄청 충격적이었는데 엄청 사실적으로 다 표현을 해놔가지고 네. 이게 엄청 그런 묘사가 되게 적나라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소설 자체가 꼭 네. 황진이 소설이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홍석중 씨라고 그 유명한 그런 소설가이신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그분 소설이 이제 최근 몇 년 됐을 거예요, 아마. 네. 몇 년 전에 나왔는데, 남쪽에서도 약간 그게 이제 화제가 됐죠. 네. 북한 소설이 상당히 과감해졌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평가가 네.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영상으로 보여주고 이런 거는 약간 좀 자제시키고 이런 것 같아요. 입으로 하는 거, 말로 하고 글로 하는 건 좀 약간 다른가? 뭐 이런 느낌도 좀 드네요. 네. 어쨌든 그렇게 좀 우리와는 다르게 약간 즐긴다고 합니다. 네. 영화에서. 그리고 음담패설만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이나 농담이나 말장난 자체를 매우 좋아한다. 그러니까 사실이든 농담이든 말장난을 매우 좋아한다고요. 네. 그래서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상대방의 말을 받아서 감아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감아치는 내용이 그야말로 들으면 재밌다. 그냥 정말 재밌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적극적으로 의사개진을 하고
상호 간 토론 문화가 발달해 있어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북한 사람들이 원래 말을 좀 잘해요. 네. 그리고 그 김진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참고로 북측에서는 각종 시험에 구술 시험이 항상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말로 해가지고 하는 시험이죠. 그래서 북측 사회에서 노동당 당원을 뽑을 때도 언변이 좋은 사람을 선호할 정도로 그 말하는 것 이런 것들 상당히 높이 평가한다. 이런 사회 전반 분위기가 좀 그런가 봐요. 말 잘하는 사람이 일단 좀 선호받는 그런 사회다. 뭐 절반 먹고 들어간다. 뭐 네.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상호간 익숙치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옷차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보면 북측 사람들의 인식이나 이런 것들 약간 엿볼 수가 있거든요. 북측 사람들은 청바지를 잘 입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잘 입지 않고 청바지 문화가 보편화돼 있지 않아서 그 간혹 진한 청바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들이고 이런 거 말고 그냥 단색으로 아주 좀 진한 파란색의 청바지나 입을 정도고 낚시 갈 때나 입을 정도고 평상시 생활할 때는 거의 입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에서 청바지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데 처음에는 청바지에 물을 빼거나 찢거나 이러면은 아니 왜 멀쩡한 옷을 찢어가지고 헌옷을 만드냐. 그 한국에서는 약간 찢고 이런 것들이 뭐 약간 뜯어내고 이런 것들이 멋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는 왜 멀쩡한 옷을 찢어가지고 이렇게 헌옷을 만드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저도 사실 그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름에 반바지 입는 모습에 대해서도 옷이 상스럽게 그게 뭐냐 뭐 이런 식으로 핀잔을 주고 예의 없는 행동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네. 약간 이걸 보면서는 그 농활 갈 때가 생각이 났는데 네. 약간 그 시골의 어르신들이 네. 보면은 쟤 뭐냐 이런 식의 반바지 입은 걸 보고. 반바지 입는 거라든지 찢어진 청바지 입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골 어르신들이 옷차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볼 수 있으니까 신경 쓰자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 일반 기업에서도 사실 여름에 반바지 입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출퇴근하는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반바지를 거의 못 입거든요. 아예 회사 방침에서 반바지 못 입게 하는 데도 많고 특히 이제 금융권 같은 데는 옷차림 단속이 되게 심합니다. 네. 예를 들면 셔츠도 흰색 셔츠만 입어야 돼요. 색깔 들어간 셔츠는 못 입게 해요. 그래서 이제 멋모르고 이제 신입사원이 색깔이 이렇게 들어간 셔츠를 입고 오면 좀 멋부린다고? 야, 너 아주 용기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사가 한마디 던지고 뭐 그런다 그래요. 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복장을 너무 자유롭게 하는 게 이 직장에서 어떤 그 일 처리를 하는 데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질서가 좀 흐트러진다? 뭐 그런 식의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북에서는 직장 생활뿐만이 아니라 실제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옷차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안 좋게 생각한다. 이런 경향이 있었다는 거죠. 하긴 그 북한 사람들 찍은 사진들 보면 그 길거리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애들밖에 없더라고요. 네. 어른들 중에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여성분들 중에서 이제 무릎 가까이 내려오는 치마라든지 반바지인지 치마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정도 옷은 이제 보긴 봤는데 무릎 정도 내려오면 반바지라고 보긴 좀 어렵지 않아요? 칠부 바지? 네, 그런 건 보긴 봤는데 실제로 이제 짧은 우리나라에서 보면 흔히 핫팬츠라든지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은 거의 본 일이 없고 청바지 입은 분도 별로 본 일이 없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인터뷰한 분에 따르면 청바지 입은 여성이 있더라 뭐 이렇게 말씀도 하셔가지고 약간 변화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도 좀 듭니다. 흔치는 않아요. 근데. 네. 네.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이 흡연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충격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네. 한국의 한 협력 업체에서 개성공단에 와가지고 막 이제 업무를 보다가 그 여성분이 담배를 피셨나 봐요. 담배를 피셨는데 그 모습을 보고 북한의 노동자들이 충격을 받아서 어찌할 바를 몰라 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실제 북에서는 얼마 전에 그 금연정책 홍보하면서 흡연율 발표를 했었는데 네. 여성 흡연율 0%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단 한 명도 없다는 거네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솔직히 좀 믿기지 않았는데 통계 조작인가? 예, 매우 적다. 어쨌든 매우 적을 것 같다. 뭐 이런 예상은 충분히 되는데 0%는 잘 모르겠다. 네. 뭐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이런 사회 분위기, 여성을 흡연하는 게 좀 상당히 놀라운 일인 이런 사회 분위기가 반영된 통계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여성 흡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놀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술을 마시는 것도
것들에 대해서도 아주 보편적이진 않다. 여성들이 술 마시는 것도 보편적이진 않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에서도 그 여성들이 담배 피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동네마다 좀 다르겠지만 아예 이제 길거리에서 대놓고 담배를 피는 게 그렇게 오래된 문화는 아니에요. 그렇죠. 90년대까지만 해도 여성들은 담배를 대놓고 피지를 못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어디 흡연실 같은 데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피거나 아니면 화장실, 뭐 여자 화장실에서 핀다거나 그런 식이었는데 90년대 중후반 들어오면서 점점 그런 문화가 이제 생긴 것 같아요. 그냥 대놓고 핀다. 그리고 초반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어색했는데 지금은 뭐 길거리 가도 대놓고 피는 여성들이 많이 있어서 크게 뭐 이상하거나 이런 건 아니죠.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도시라든지 이런 데서는 괜찮은데 그 시골로 가면 갈수록 약간 그렇죠. 좀 어려워진 게 있고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가 저희가 이제 이런 기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여성이 흡연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놀래하고 이런 나라인데 무슨 주민들이 마약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용인한다 이렇게 나오는 게 참 이해가 안 된다. 다 막 마약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데 이게 너무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있던데 담배보다 마약이 더 자연스러운 건가? 예, 아무튼 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이 네네.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저희와 다르기도 하고 좀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 돈에 대한 관념과 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 한국의 주재원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북한 사람들 눈에는 남측 사람들이 매우 계산적이고 이기적이라고 본다. 그들이 그렇게 본다. 그리고 철저하게 기브앤테이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남측 사람들은 너무 자기 중심적이고 남에 대한 배려가 없다. 특히 매사에 돈 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아주 째짜다고 평가한다고 이렇게 전해 주셨습니다. 이분은 평가를 보면 그 한국 사람들이 너무 돈에 얽매여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대화를 나눴는데 그 북측 사람이랑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북측 사람이 먼저 왜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그분이 돈을 벌어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먹고 산다.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우리는 더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북한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남측분도 나도 그쪽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이해를 잘 못하는 돈에 대해서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제 대화 끝에 뭐라고 하셨냐면 사회주의 개념이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한국에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집 한 채가 없는데 북한 사람들은 적어도 그런 걱정 안 하고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해서 우리는 한국에서 무조건 모든 물품을 다 돈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돈에 얽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북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돈이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국가가 공급해 주는 게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돈에 대해서 좀 자유로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북한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현금을 많이 쓴다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현금보다는 왜 그 배급표를 네. 많이 쓴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쌀 배급표, 뭐 연탄 배급표, 그다음에 뭐 생필품이라든지 뭐 부식물, 심지어는 뭐 맥주도 배급표로 나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배급표 쓰는데 되게 익숙한 것 같고 배급표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현금을 많이 쓸 일이 없는 그런 문화다 보니까 돈에 너무 집착하는 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그 북한분이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먹고 산다 이 말이 방금 말씀하셨던 배급표를 가지고 있으면 뭐 기본적인 생활 다 일을 하면서 배급표를 받으니까 거의 그거 과정에서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고 한국에서는 더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좀 인정하고 이 과정에서 앞으로 서로 이해해 나가는 데서 좀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많이 인식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얘기를 하면서 북한 노동자들의 여가 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본 인식이라든지, 특히 이제 돈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북한 소식을 알고 싶은데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사이트나 언론사가 없네요. 네, 많은 언론들이 북한 소식을 다루긴 하는데 믿을 만한 것도 부족하고 한눈에 쉽게 보여주는 것도 없죠. 네, 그래서 저희 NK투데이가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바로 인포 캘린더. 인포 캘린더가 뭔가요? 네, 모든 북한 소식을 저장해놓고 날짜별 분야별로 검색해 볼 수 있게 만든 데이터베이스예요. 네, 무려 검색어로 검색도 할 수 있습니다. 우와, 정말 대단한데요? 어떻게 찾아가면 되나요? 네, NK투데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인포 캘린더를 찾으시면 됩니다. 네, 오른쪽에 배너가 달려있으니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북한 소식을 빠르고 간편하게 볼 수 있는 NK투데이 야심작 인포 캘린더 많은 이용 바랍니다.